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검찰, 문정권 검찰이 이런 녹취록을 그때 숨겼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학이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이라는 그런 녹취가 있는데, 이 녹취가 김만배가 한 발언인데 이걸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걸 숨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왜 발언을 공개 안 했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분이 누구냐가 가장 이슈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장동 문제의 정점인데, 바로 이 부분에 그분까지 나왔는데 김만배 발언을 공개를 안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 영학이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김만배 발언입니다. 이게 이제야 공개됐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야 공개가 됐습니다. 왜 이걸 숨겼을까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예. 만약에 이재명님 발언이 그 당시에 공개가 됐다면 그분 대장동에서 그분이 누구냐까지 나왔는데, 그분 논란이 굉장히 증폭돼서 이재명의 대선 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것이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님 발언이 만약에 공개됐다면 그분 논란, 김만배가 그분 했지 않습니까? 그분 논란이 바로 증폭이 되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 선거 당시입니다. 대선 당시이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문검찰이 왜 이것을 숨겼을까요? 문재인 정권 검찰이 왜 김만배 발언을 공개 안 했을까요? 만약에 했다면 난리 났을 텐데, 결국 문재인 정권 검찰이 이재명을 도왔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11월 2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재판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잘 아시죠? 김만배 씨가 2020년 3월 정영학 회계사,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는 거죠. 이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개발 사업 실질적인 설계자입니다. 실질적 설계자, 대장동 설계자.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입니다. 문재인 검찰이 그걸 숨겼다는 거죠. 이 녹취는 2020년 3월 24일에 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선 전에 2020년 3월 24일에 녹취를 입수해 단독 보도해서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발언도 있었다, 이런 기사를 쓴 바도 있고, 그래 김만배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미스터 리가 이게 넘버원이 돼, 차기 대통령 지칭한 듯 이런 기사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자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는 김만배 씨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문재인 검찰에게 얻은 그 입수한 녹취록에는 결국 그것을 싹 빼고 줬다는 것, 소위 사회적 이슈가 못되게 했다는 것,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녹취록 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김만배, 정영학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이재명? 하고 물어봅니다. 정영학, 예. 김만배, 대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그 부분에 대통령 되지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싹 빼버렸습니다. 검찰이 이걸 뺐습니다. 문재인 검찰이. 왜 뺐겠습니까? 그 당시 이슈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잡아라,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라는 것을 감춰준 겁니다. 그분, 만약에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그랬는데 김만배가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란 발언을 여기 내놨으면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이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라는 의심을 받던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자 자신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겠다며 법원에 요청해서 받은 건데 기자는 이런 이유로 공개된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란 발언 때문에 나중에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는 김만배의 발언은 굉장히 의미가 그 당시로서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밝혀졌으면 대선에 이재명은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런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만배가 한 그분의 정책,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유동규가 온팍 썼습니다. 김만배가 스톱을 하고 검찰이 딱 이제야 다 알게 된 거죠.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라는 김만배가 한 녹취록을 싹 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녹취록 보면 김만배는 유동규를 내내 하대합니다. 아니 그분이라면서 하대한다. 말을 반말을 하고 맘대로 군다 이거죠. 사실상 그분이라 부를 리가 없다고까지 그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럼 누구냐? 조재현 대법관은 또 김만배 씨가 조 대법관 이름을 말한 뒤 자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거론하면서 그분 따님이 살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아왔는데 조 대법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사실무근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월세 계약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 등 자료만 55쪽 분량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일 것이라고 의심이 그 분석이 가장 많았지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바로 근거가 없었다는 건 김만배는 녹취했지만 문재인 검찰이 이 김만배 발언, 그분에 대한 발언을 싹 빼버린 겁니다. 참 문재인 검찰 김오수가 검찰총장이었죠. 또 박범계죠. 또 추미애죠. 추미애, 박범계, 김오수. 그분들은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녹취가 공개됐다면 이재명에 대한 의심은 더더욱 거세졌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녹취를 분석해 보면 김만배 씨는 자신과 아주 가까운 고위급 법조인이 아니면 대부분 하대했습니다. 말을 낮췄답니다. 반말하고 시건방졌다 이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윤석열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밖에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문검찰이 그대로 녹취록을 정직하게 내놨더라면 그분이 이재명이 돼버리는 근거가 되는 건데 문검찰이 살려준 거죠. 네, 문검찰이 살려준 셈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문재인 검찰은 머리가 비상했다고 할까요? 정치적 두뇌가 상당히 아주 민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둘째 보면 말이죠. 워딩으로만 보면은 김만배 씨는 정 회계사를 청와대에서 근무할 거면 능력자로 판단해서 그분이 대통령만 되면 그 다음에 당신은 청와대 뭐 이런 것이 암시가 돼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워딩으로만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록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나름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범 중 한 명일 수도 있는데도 언론의 관심 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이 말을 싹 검찰이 빼버리고 했으니까요. 김만배의 말, 그분은 청와대 가지 대통령이 되지 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녹취록을 여러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기자들한테 주고. 대장동 사건 초반 소위 기자와 한국일보 정도만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하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명한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인 만큼 그도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처럼 수사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정도가. 친문재인 성향 검찰이 그의 진술과 녹취록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불간조선 또 이 조선일보 또 한국일보
이 정도였다는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죠. 당시 이 김만배의 발언이 공개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더욱 진실에 빨리 다가설 수 있었고 그분이 누구다, 그분과 천화동인 그분께 내 것이 김만배가 내 게 아니다, 그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실수해서 그분을 얘기했는데 이 녹취록 그분을 싹 빼버린 겁니다. 검찰이 빼버린 겁니다. 결국 정영학 회계사는 인제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은 바로 정영학 녹취록을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에게 공개하면서도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이라는 그 발언을 뺐다. 이것이 바로 큰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재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딱 숨겨준 그곳이 문재인 검찰 아닌가라는, 문재인 검찰이 정영학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김만배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결국 대장동 수사를 더 진전을 못하게 그분 윗선이 유동규로 끝을 맺었다, 맺게끔 유도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는 크게 작동한 세력이 바로 문재인 검찰이었다는 이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가 없습니다. 아연실색이 되죠. 어떻게 검찰이 그 부분만 싹 빼고 노출합니까? 문재인 당시의 검찰 그 사람을 꼭 찾아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역사를 이렇게 뒤집혀 놓을 수가 있습니까? 대장동이 대선의 이슈였다면 그분이라는 것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김만배의 그분이 누구냐가 최대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그분 찾아내면 대장동의 주범이니까 말이죠. 주범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슈의 분위기가 돼 있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가 추석 이런 거 있죠. 심증은 가되 확증이 없다, 뭐 좀 근거가 없다. 바로 그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김만배 그분이었구나. 그렇다면 대장동 주범 아니냐라는 그 다음에 연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선은 아주 밑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표차가 하프 게임 정도로 그냥 이재명을 눌렀을 겁니다. 반 정도 수치로 0.76이 아니라 한 30%를 더 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의 능력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그 대단함이 역사를 상당히 후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